탄핵을 이제 발의해서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해보자라는 박정희 교수 얘기도 있지만 제가 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 또 듣는 이야기가 결국 이것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스모킹건 하지만 그 스모킹건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결국 검찰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정권 임기 다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또 동의합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틀어잡고 있고 그다음에 일설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퇴임하는 검찰 내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좋은 자리 배려해 준다고 하니까 그 이권에 전부 다 카르텔에 묶여가지고 정의로운 검사로서 돌아오기 힘든 거죠.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네요. 원래 저는 타락했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원래 아니었죠. 타락했었는데 검찰 독재가 되면서 예.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누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름하여 검찰 조직이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자 이들이 어떤 권한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좌지우지하고 사유화시키고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정말로 난도질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 현실 문제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독재 정권인데 기생해 왔죠, 그죠? 예. 군사 정권은 이제 총 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법규 해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게 기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첩 사건 조작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거 기소해 준 게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다. 네. 거기 하수인 노릇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반성. 국정원조차도 과거사 진상 규명을 했습니다. 일부. 검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반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단이 어느 순간에 보수가 괴멸한 틈을 타가지고 그 자리에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수이냐 하면서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 드러났는데 괴물인 줄 알면 그때부터 부끄러워하고 몸을 좀 낮추고 눈치도 살피고 법이 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데 오히려 괴물이 정말로 괴물로 확인되면서 이 괴물이 더 큰 괴물로 바뀌어서 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개인이면은 개인이 드러나면 지탄도 받고 매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조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 버리니까 나는 그 중에 2,000명 중에 하나야. 나는 지목 안 당해도 돼.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홉스의 리바이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수많은 그런 작은 권력들이 합쳐져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괴물인데 그게 전체로 국가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개별 악당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그래도 더 강력한 투쟁의 수단을 찾아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죠. 그게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아닌가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민족 개량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판명되는데 어느 게 맞았어요? 무장투쟁 운동. 무장투쟁 운동이 맞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라는 이 사회적 악에 대해서 무장투쟁 운동을 하듯이 촛불 집회 나가고 탄핵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개혁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또는 뭐 집권 비전 그리고 또 뭐 개헌까지 준비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당장의 정권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국민들의 이 억압받는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으로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 또는 수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네.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화를 시킨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어영부영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간다. 그리고 방법이죠. 탄핵 발의를 하자. 네네. 정치적 책임 민주당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가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봐요. 뭐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김건희 특검법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통과가 되면 네네. 그때 이제 탄력을 그럼 바로 받고 탄핵으로 들어간다. 네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 갈로 치고 이 꼴에서 윤석열도 같이 아웃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 아닌 이상 정치 좀 아는 정도는 그 정도 알 거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한동훈을 저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김건희 해결하라는 것은 나도 해결시켜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여전히 이제 유지해야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하고 이것은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결기와 똑같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특검 문제로 들어가 보면 특검을 발휘하는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는 넣고 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이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 문제를 확보해서 보는 건 이미 검찰에 가버렸어요. 네. 이거 좀 굉장히 풀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분열되느냐 문제에서 어떤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특검을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종합특검, 김건희 종합특검입니다. 요거는 한동훈과 국민의힘과 딜 또는 어떤 형태의 연대를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큰 도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서 요거는 상설 특검으로 해가지고 살라미 형태로 수십 개를 쪼개버려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은 이른바 법률적인 스모킹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설 특검은 검사 5명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라미 특검으로 쪼개야 돼요. 요게 이제 양대축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상설 하고 있는 특검도 걸로 얘기가 알고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상설 특검 안이 나와서 발의가 되고 뭐 또 그리고 표결이 이제 들어간다. 규칙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 변경을 어떻게 네네.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추천인이 예.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 못하도록 하는 예. 규칙 변경을 해버려야 되는데 예.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수진이거든요. 왜 기존에 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야의 균형점이 있는 규칙을 야당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목표치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찾았다. 그럼 대성공이란 말이야. 근데 규칙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못 찾았다. 이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상설 특검은 배수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양당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네네. 상설 특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시도해야 하고 있죠. 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죠.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할 아니 지금 거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미 뭐 참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밝힙시다. 우리 뭐 저기 밝히는 거 박주민 엄청 의원하고 예. 이쪽에서 추측이 돼가지고 예. 이미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규칙 변경을 한다. 조금 전에 박기인 교수가 지금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네네. 검찰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것은 이 데이터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로 데이터 전혀 손상되지 않는 데이터가 네. 지금 민주당에도 제공이 돼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조작 여부든 왜곡 여부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근데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이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까지는 못 가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 할 때 그 LS 기계 거기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PS에서 돌렸을 때 통계치 조작을 했느냐는 부분인데 통계치 조작과 김건희, 명태균의 뭐 전화 지시 이런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완벽한 상황으로까지 흘러가는데 그 증거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윤석열이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